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즉 2026년인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자 2026년 9월에 수시 원서를 접수해서 2027년 3월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명확하게 정답을 제시해드리는 방향성보다는 1, 2월간 원투나인 전략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토대로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만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곧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재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기 초부터 이게 무슨 재수 없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내신과 수능 시스템 모두가 개편이 되는 만큼 기존 수능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수능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출제 범위 자체가 변경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도 3년간 기존 수능에 맞춰서 훈련을 해온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수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본격적인 가족회의를 하기보다는 학기 초에 한번 대놓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라는 의도에 가깝습니다. 자,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은 학생 학부모님의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2026학년도 수능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평가 원장이 사퇴했으니까 2027학년도 수능은 조금 더 쉽게 출제하겠지. 그런데 마지막 수능이니까 너무 쉽게 내면 오히려 욕을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렵게 내려나? 그런데 행여나 불수능이어서 재수하게 된다면 2028학년도 수능은 어떨까? 기존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하면 뭐하러 교육과정 개편했냐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문제의 양상이나 난이도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범위도 재편되었는데 너무 어렵게 되면은 또 욕은 욕대로 먹을 것 같은데 차라리 좀 아쉬워도 2027학년도 입시에서 끝을 보는 방향으로 할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쉬운데 무한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학년도에 최대한 합격을 해두어야 2028학년도에 반수를 하든 재수를 하든 비교적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형성이 되고 후속 작용으로 2027학년도에는 비교적 안정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과 어차피 2027학년도가 이번 수능 시스템의 끝물이니 재수생이고 삼수생이고 모두 다 달려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것이죠. 2027학년도에 불합격했는데 하필 2028학년도 역시 새로운 시스템이라 그에 적응하지 못해서 불합격하게 되면은 2029학년도 입시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이 벌써부터 불안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올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단순히 대두되는 의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어디 하나는 걸쳐놓을 생각을 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학기 초이지만 재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족끼리 명확하게 협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2027학년도 입시에서 공격적인 지원을 하고 남은 기간 그에 맞게 에너지를 분배하면 되는 것이고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2027학년도 입시에서 방어적인 지원을 하고 남은 기간 그에 맞게 에너지를 분배하면 됩니다. 사실 대입 개편과 상관없이 매년 학기 초에 한번 상의를 해보시라고 솔루션 진행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하필 2028학년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요 지점에서 질문을 한 발자국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수시 6장 중 한두 장 정도를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향 라인에 투자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향 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석소장이 말씀드리는 하향 라인은 추가 합격 끝자락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최초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을 모집하고 최초 합격자 10명과 추가 합격자 10명이 발생해서 20명의 최종 합격자가 발생한다면 1등부터 15등까지를 하향 라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16등부터 20등까지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향 라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적정 느낌에 가깝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어떻게 찾지라는 고민이 드실 텐데 석소장이 말씀드리는 하향 라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합불 예측이 비교적 구조화되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 관련 정보는 찾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요즘 교육과정상 3학년 1학기에 1에서 9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내신은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3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의 경우의 수를 몇 개 과목 평균 몇 등급이 떴을 때 등으로 계산을 해서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찾아서 연도별 전형 변경 사항을 참작을 하면은 하향 라인은 어느 정도 구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 어려우면 이 팀장이 제작 중인 이런 컨텐츠들을 참고를 하셔도 괜찮고요. 물론 이렇게 찾아낸 내 마음속의 희망적인 하향 라인이 아니라 현실적인 하향 라인을 마주한 직후에는 생각보다 숙연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숙연함을 잠시 미뤄두고 앞으로의 전략을 잘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향 라인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면 남은 기간 내신과 비교과에만 투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중에 더 높은 대학교를 노려보는 선택지도 있고, 하향 라인이 정시로도 갈만한 수준이라면 남은 기간 아예 수능과 논술에만 투자해서 더 높은 대학교를 노려보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향 라인이 아무리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냥 재수를 염두에 두고 취사 선택을 통해서 비교과 논술 수능 등 본인의 강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지도 있고요. 핵심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석 소장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때문에 재수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한창 비교과 마무리와 모의고사에 열을 올려야 되는 8월에서 9월에 들어서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고려해서 하향 라인을 쓰니 많이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고 차라리 비교적 여유로운 학기 초에 미리 하향 라인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두고 그에 맞게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것에 대한 긴장감과 경각심은 갖고 계셔도 수시 원서 접수가 6개월 남았다는 점에 대한 긴장감과 경각심은 딱히 갖고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특히 석 소장의 경험상 기존 수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던 시기였어도 거액의 비용과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재수를 염두에 두고 하향 라인을 쓰니만이 가족회의에서 논의하는 시간만 적게 잡아도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앞둔 2027학년도 입시에서 재수를 염두에 두고 하향 라인을 쓰니만이 논의하는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직 좀 이른감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경제 부분을 담당하는 아버님,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어머님, 공부를 담당하는 학생이 확실하게 협의를 해두는 것이 앞으로 6개월간 발생할 중간고사, 기말고사,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라는 5개의 이슈에 따른 에너지의 선택과 집중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은 9등급제 이점을 살려서 2027학년도가 아니라 차라리 2028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종종 보이는데, 지원 자격 자체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한정이 되어서 N수생은 아예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1등급 초중반 때라 핵심은 비교과가 되는 무늬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 경희대학교가 2028학년도 전형 계획을 그나마 정확하게 발표해둔 상황인데, 위의 사진처럼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서 그냥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을 해둔 만큼 다른 대학교들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한 만큼 믿을 것은 내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뿐인 학생들은 여러모로 2027학년도에 하향 라인을 걸쳐두는 것이 좋고, 차라리 비교과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려보는 것이 오히려 2027학년도 입시에서나 2028학년도 입시에서나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신이와 3학년 1학기 교육과정 특성상 치수 이슈로 인해서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야 더 높은 난이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교 라인이 다이내믹하게 변화하지는 않기 때문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3학년 2학기의 비교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첫째 아이 입시를 치러본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3학년 때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3학년 1학기 마무리 시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학기로 한정되는 과목 이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분량 절반만 들어가는 것이 수치적으로 맞지만, 수시 원서 접수 시 이미 3학년 2학기까지의 풀 분량 생활기록부를 갖고 있는 N수생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2학기 이수 과목을 제외하고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대해서 3학년 2학기까지의 분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학년 1, 2학기 자율이나 3학년 1학기 자율이나 똑같이 1500바이트인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3학년 2학기 마무리 시점입니다. 사실 3학년의 명확한 생활기록부 마무리 시점은 1, 2학년과 마찬가지로 학년 말입니다. 이수 시점이 1, 2학기로 구분되는 과목을 제외하면은 학년도 마감 전까지 누적된 활동을 정리 및 보완하는 과정에서 3학년 1학기 마무리 시점까지의 생활기록부와 3학년 2학기 마무리 시점의 생활기록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마무리 시점의 생활기록부와 N수 수시 원서 접수 시점의 생활기록부가 아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3학년 1학기 마무리 시점까지는 생명과학 쪽으로 초점을 맞춰놓고 수시 원서 접수를 마치고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마무리 시점 이전까지 메디컬로 보완을 해서 2년 연속 합격을 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석 소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번처럼 2028학년도 대입 대격변을 앞두고 활용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생명과학에서 메디컬이 아니어도 기계공학에서 컴퓨터공학 등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의도적으로 경쟁이 덜한 전공의 비교과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합격을 해두고 한번 싹 갈아엎은 후에 반수 때에는 조금 더 나아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 등과 함께 경쟁이 빡빡한 전공에 재도전을 하는 것이죠. 특히 주요 대학교들의
경우 표준 편차가 없고 5등급제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2028학년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는 표준 편차가 있고 9등급제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N수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부분적으로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자율, 동아리, 진로, 행특 등에 대한 작성 권한을 갖고 계신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는 학교 수업을 잘하는 것이지 세특 작성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특 작성에 엄청난 신경을 쓰시는 것 자체가 의무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책임감과 호의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사실 세특은 선생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분량만 적당히 채워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특에 대한 신경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 써야 되니까 당연히 호의적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마무리 시점에 담임 선생님 물론 2학기 과목 선생님 등이 학교에 남아 있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는 대다수의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께서 휴식기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 자체가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나온다 하더라도 얼굴만 비추고 가거나 아예 논술 실기 등 준비를 위해서 교회 체험학습 등을 활용해버리니 선생님들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3학년 1학기 마무리 시점에 생활기록부를 최종 3학년 생활기록부로 처리한 뒤 모아둔 연차로 해외여행을 떠나버리시는 선생님들도 꽤 많으십니다. 담임 선생님들이야 그러한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특정 과목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러한 경우가 꽤 있으시고요. 그렇기에 석소장은 항상 수시 반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꼭 학기 초부터 담임 선생님과 과목 선생님들에게 수시 반수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식기인 수능 끝난 이후 타이밍보다는 학기 초부터 간헐적으로라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선생님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2026학년도 수시 반수에 성공한 학생들 중에서 어떤 고등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3학년 2학기라 해도 그냥 고쳐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힘들어도 2학기 때 보고서 발표 자료 등도 1학기 때처럼 준비를 해와라 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한번 학기 초 상담 일정 등이 잡혔을 때 진솔하게 담임 선생님과 과목 선생님께 말씀드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 이외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